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만원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3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1월 고용이 너무나도 잘 나와버리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0.38%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오늘 다시 34,000선 아래로 내려선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오늘 1% 넘게 빠졌는데요. 전장 대비 1.04% 하락하면서 4,136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오늘 가장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전장 대비 1.59% 하락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0선은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뉴욕 금융시장에서는 고용에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1월 고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고용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투심을 짓누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은 51만 7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들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8만 7천 명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이제 골드만삭스 정도가 어쩌면 30명 가량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 전망치보다도 두세 배 가까이 많은 50만 명이 넘는 신규 고용 건수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괴물급 고용 지표가 나온 셈이고요. 여기에다가 1월 실업률은 3.4%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치인 3.5%에서도 추가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실업률은 1969년 5월 이후 지금 50년 넘는 기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 전월 대비 0.3% 오르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요. 평균 주당 노동 시간이 전월보다 0.3시간 늘어나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고용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1월 고용을 언급을 했고요.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비농업 고용시장이 굉장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11월 이후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점차 줄여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보다 금리를 더 높인 수준에서 이 높아진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제 고금리가 상당 기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채권 금리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미십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 13bp 가량 상승을 하면서 3.5%대로 다시 올라섰고요.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20bp 가까이 급등한 4.3%대를 나타냈습니다. 달러화 역시 초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달러화 지수가 하루 만에 급반등을 하면서 103선에 근접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연준 위원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입니다. 메리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 오늘 발표된 고용 보고서, 1월 고용 보고서 결과는 아주 와우할 만한, 아주 놀라울 만한 결과이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변동시키기에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네, 데일리 총재,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노동시장은 매우 강하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추세적으로 이제 변화된 것은 많지 않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데일리 총재는 지난 12월에 발표한 점도표상 최종금리, 즉 5.1%에 달하는 최종금리가 아직까지는 시장 참가자들이 중요하게 봐야 할 만한 지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노동시장이 이렇게 좋았었기 때문에 페드는 당분간은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S&P 500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전일까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전일까지의 급등세를 되돌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오늘 전장 대비 2%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외에 자율소비재 섹터가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빅테크 종목들 오늘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아마존이 많이 빠졌는데요. 8% 넘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어제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실적이 혼재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히려 좀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한 구글이라든지 애플보다 더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아마존 실적이 혼조세를 보였지만 아마존의 실적 전망치인 컨센서스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라는 점이 아마존의 주가 하락을 끌어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마존이 이제 실적 발표회에서 리비안에 대한 투자 손실로 순이익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여파로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애플의 주가는 오히려 2.4%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애플이 어닝 미스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모습인데요. 이는 이제 월가 평가가 좀 아직까지는 애플에 대해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애플이 이번 최근 실적에서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많은 월가 전문가들은 이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애플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가질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이 애플을 매수할 수 있는 적기다라는 평가까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애플의 주가는 지지력을 보인 모습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3%가량 떨어지기는 했지만요. 최근에 급등세를 되돌린 수준으로 보이고요.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알파벳이라든지 구글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메타 플랫폼스 최근에 급등을 되돌리면서 1%가량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0.9%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 백화점 체인 노드스트롬인데요. 행동주의 투자자인 라이언 코엔이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주가는 24%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회사 포드, 그리고 스타벅스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주가는 각각 7%와 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한 주 FOMC와 빅테크 실적으로 정말 바쁜 한 주가 지나갔는데요. 다우지수는 이번 한 주 동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무려 이번 한 주 동안 3% 이상 오르면서 5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연초에 강한 랠리가 다음 주까지 또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